신데렐라. 옛날 어느 나라에 사랑 많고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녀의 엄마는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엄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나 착한 마음을 잃지 마렴. 그러면 하늘도 네 곁을 지켜줄 거란다. 신데렐라는 매일 엄마의 무덤에 가서 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말씀처럼 힘들어도 언제나 착한 마음을 지키려 노력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가 다른 여인과 재혼하면서 신데렐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어머니는 신데렐라를 못마땅해 했고 두 언니들도 신데렐라를 시녀처럼 부렸죠. 청소도구가 있는 곳에서 자거라. 아궁이 청소 좀 해. 우린 드레스 입고 산책 다녀올 테니까 넌 걸레질이나 해. 신데렐라는 매일 헌옷을 입고 아궁이에서 재를 치우고 새어머니와 언니들의 심부름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답니다. 제투성이 소녀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신데렐라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왕자님이 신부감을 찾기 위해 무도회를 연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왕자님이 신부를 찾는데요. 무도회에 모든 여자들을 초대한대요. 두 언니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꾸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신데렐라도 궁전이 궁금했고 무도회에 가고 싶었어요. 새어머니는 단호히 말했어요. 너 같은 제투성이가 무슨 무도회야? 그냥 아궁이나 치워. 언니들이 떠난 뒤 신데렐라는 엄마 무덤 앞에서 울며 기도했어요. 엄마, 나도 단 하루만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그때 나뭇가지 위에서 하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요정으로 변하며 말했어요. 이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다녀오렴. 비비디 바비디 부! 하얀 새가 떨어뜨린 깃털은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드레스로 변했어요. 멋진 황금빛 드레스를 입은 신데렐라는 발끝을 보았어요. 맨발인 신데렐라는 구두가 없었거든요. 그 사실을 눈치챈 요정은 떨어진 낙엽에 마법을 걸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낙엽은 깨끗하고 반짝이는 유리구두로 변했어요. 그리고 요정은 지나가는 생쥐와 호박에게도 마법을 걸어서 호박마차와 그 마차를 이끄는 말들로 변하게 했어요. 신데렐라는 요정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자 요정은 말했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하지만 잊지 마. 이 모든 마법은 12시가 되면 풀린단다. 12시가 되기 전엔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해. 네, 정말 감사합니다. 12시 전에 꼭 돌아올게요. 신데렐라는 눈앞에 펼쳐진 기적이 믿기지 않았어요. 화려하게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는 유리구두를 신은 자신이 마치 꿈속에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곱게 변한 호박마차에 올라탄 신데렐라는 두근두근 가슴을 안고 무도회로 향했답니다.
궁전에는 화려한 음식과 음악,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온 나라의 소녀들이 모여 있었어요. 커다란 문이 열리고 신데렐라가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왕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처음 보는 아름다운 소녀에게 한순간 마음을 빼앗겼어요. 저와 함께 춤을 춰주시겠습니까? 신데렐라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행복한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시계는 곧 밤 12시를 알리는 맑은 종소리가 성 안 가득 울려 퍼졌어요. 신데렐라는 왕자와 춤을 추다가 종소리에 놀라 달려나갔어요. 마법이 풀리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달려가던 신데렐라는 계단에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다음날 왕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기로 했어요. 이 구두가 맞는 소녀가 바로 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아가씨들이 구두를 신어보았지만 모두 발에 맞지 않았어요. 마침내 왕자와 신하들이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언니는 발을 억지로 구두에 끼워보았지만 도무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왕자와 신하들이 돌아가려는 순간 한 신하가 제투성이가 되어 있는 신데렐라를 발견했어요. 저 여성분도 신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말렸어요. 저 아이는 무도회에 가지도 않았고 신발이 맞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셔도 좋아요. 하지만 신하는 한 명도 빠짐없이 신발을 신겨보아야 한다는 왕자님의 말을 빌려 신데렐라도 신발을 신어보게 했어요. 새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신데렐라가 구두를 신는 순간 딱! 구두는 그녀의 발에 꼭 맞았어요. 그녀는 곧이어 다른 한 짝의 구두도 꺼내왔어요. 그 순간 왕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대가 바로 내가 찾던 사람입니다. 신데렐라는 왕자의 손을 잡고 궁전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백설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공주의 피부는 너무나도 하얘서 사람들은 그녀를 백설공주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설공주의 엄마는 공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왕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다시 결혼을 했어요. 새 왕비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왕비는 매일 요술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은 항상 대답했죠.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왕비는 이 말을 들어야만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순간 왕비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질투심에 가득 찬 왕비는 백설공주를 없애기로 마음먹었어요.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명령했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없애버리거라. 하지만 착한 사냥꾼은 공주의 맑은 눈을 보고 차마 해치지 못했어요. 그는 공주에게 숲속 깊은 곳으로 가서 절대 성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백설공주는 울면서 깊은 숲속으로 도망쳤죠. 숲속을 헤매던 공주는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오두막에는 모든 것이 7개였어요. 침대도 7개, 의자도 7개, 숟가락과 그릇도 모두 7개씩이었죠. 하지만 모두 작고 귀여운 크기였어요. 지친 백설공주는 잠시 눕고 싶었어요. 침대가 작아서 하나로는 잘 수 없었기에 7개의 침대를 나란히 모아 그 위에 누웠답니다. 잠시 후 오두막의 주인인 7명의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 잠든 예쁜 소녀를 보고 깜짝 놀랐죠. 공주는 난쟁이들의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설공주예요. 갈 곳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 잠시 지내도 될까요? 난쟁이들은 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로 도우며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무렵 왕비는 다시 요술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왕비는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할 줄 알고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그러나 요술거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숲속 난쟁이 집에 있는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분노에 가득 차 이번엔 스스로 백설공주를 없애기로 결심했어요. 왕비는 사과를 파는 할머니로 변장을 하고 난쟁이 집으로 향했어요. 백설공주가 문을 열자 할머니로 변장한 왕비가 말했어요. 달콤한 사과 하나 사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라면 그냥 드릴게요. 한 입 드셔보세요. 마음씨 착한 백설공주는 아무 의심 없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왕비가 꺼낸 사과는 독이 든 사과였던 거예요. 왕비는 씩 웃으며 조용히 성으로 돌아갔죠.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놀란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유리관에 눕히고 매일매일 곁을 지켰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한 왕자가 숲속을 지나가다 유리관 속 백설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를 본 적이 없어요.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왕자는 조심스럽게 공주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입맞춤을 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백설공주가 눈을 떴어요. 왕비의 저주는 사라졌고 공주는 다시 살아났답니다.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아름다운 성으로 떠났고 7 난쟁이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손을 흔들며 공주를 배웅했어요. 그리고 백설공주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북풍이 준 선물. 옛날 아주 먼 북쪽 나라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매일매일 정직하게 일하며 병든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죠. 어느 겨울 아침, 소년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따스한 빵을 구워 병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윙! 갑자기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더니 소년이 들고 있던 밀가루 자루를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소년은 어쩔 줄 몰라 눈길에 주저앉아 울먹였어요. 저 밀가루는 우리 엄마를 위한 건데. 그날 밤 소년은 결심했어요. 북풍이 내 걸 가져갔으니 직접 가서 돌려달라고 말해야겠어. 소년은 두꺼운 외투를 여며 입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따라 산 너머 들판 너머 북풍이 사는 곳을 향해 하루 이틀 사흘을 걸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곳엔 얼음과 눈으로 된 커다란 궁전이 있었어요. 그곳엔 바로 북풍이 살고 있었답니다. 북풍은 놀란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어요. 이 추운 곳까지 네가 왜 왔느냐?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제 밀가루 자루를 가져갔어요. 그건 병든 어머니를 위한 거였는데 너무 속상해요. 북풍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다. 대신 이걸 가져가거라. 북풍은 소년에게 작은 식탁보를 하나 주었어요. 이 식탁보를 탁자 위에 펴고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다오 라고 말하면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나올 거란다. 소년은 기뻤어요. 이제 엄마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날이 어두워져 소년은 한 여관에 들렸어요. 그리고 북풍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식탁보를 펼치고 주문을 외워보았죠.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다오. 그러자 정말 식탁보 위에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졌어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본 여관 주인은 소년이 잠든 사이 마법 식탁보를 몰래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다음 날 집에 돌아온 소년은 엄마 앞에서 식탁보를 펴고 말했어요.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다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년은 다시 북풍을 찾아갔어요. 이 식탁보는
더 이상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처음 여관에서 했을 땐 됐는데 집에 가져가서 다시 해보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 밀가루를 돌려주세요. 푸풍은 조용히 말했어요. 허허, 그럴 리가 없는데.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것 같구나. 그렇다면 이번엔 이 염소를 데려가거라. 염소야, 염소야, 황금을 다오! 라고 말하면 이 염소는 황금을 뿜는단다. 소녀는 다시 돌아오는 길에 지난번에 묵었던 그 여관에 묵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북풍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문을 외쳤어요. 염소야, 염소야, 황금을 다오. 그러자 정말 염소가 황금을 뿜어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관 주인은 소년이 깊게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또 염소를 몰래 바꿔치기 했답니다. 소년은 그 사실도 모른 채 바뀐 염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 염소는 황금을 줘요. 잘 보세요. 염소야, 염소야, 황금을 다오. 하지만 염소는 멍하니 뿔만 뜯고 있었어요. 소녀는 또다시 북풍을 찾아갔어요. 추운 겨울길을 묵묵히 걸으며 말이죠. 이 염소는 불만 뜯고 황금을 주지 않아요. 그냥 내 밀가루를 돌려주세요. 이번엔 북풍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도둑이 또 너를 속였구나. 자, 이번엔 마법 지팡이를 주마. 지팡이야, 지팡이야, 두드려라! 라고 외치면 지팡이가 도둑을 응징할 거야. 소녀는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일부러 주인에게 지팡이가 마법 지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깊게 잠이 든 척을 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또 욕심을 부리며 마법 지팡이를 다른 지팡이와 바꾸려는 순간 소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팡이야, 지팡이야, 두드려라! 그 순간 지팡이는 번쩍 뻑뻑 여관 주인을 계속해서 혼쭐을 내주었답니다. 겁에 질린 여관 주인은 마법 식탁보와 황금 염소를 모두 돌려주었어요. 소녀는 그것들을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따뜻한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집은 황금으로 가득 찼으며 소녀는 정직함과 용기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소녀는 늘 착한 마음으로 살아갔답니다. 잭과 콩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작은 오두막집에 잭이라는 소년이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집에는 많은 것이 부족했어요. 가끔은 저녁밥이 모자랐고 가끔은 웃음도 모자랐어요. 그래도 잭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아이였죠. 어느 날
엄마는 잭에게 말했어요. 잭,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 늙은 소 한 마리뿐이란다. 오늘은 이 소를 팔고 먹을 것을 사오렴. 잭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의 목을 쓰다듬고 천천히 길을 나섰어요. 그렇게 시장으로 가는 길 위에서 잭은 이상한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죠. 그 소를 나에게 주면 이 마법의 콩을 주마. 잭은 손바닥 위에 놓인 콩을 바라봤어요. 작고 평범해 보이는 콩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콩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비록 평범해 보이는 콩 한 알이지만 이 콩은 마법의 콩이야. 네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지. 잭은 잠시 고민하다가 노인의 말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잭은 노인에게 소를 건네주고 콩 하나를 받아들였어요. 집에 돌아온 잭을 본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잭, 소를 팔아서 먹을 것을 사오랬더니 이게 뭐니? 겨우 콩 한 알이라니. 엄마, 이 콩은 마법의 콩이라고요. 화가 잔뜩 난 엄마는 잭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 콩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콩은 창밖의 마당 어딘가에 떨어졌죠. 그날 밤 엄마와 잭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엄마, 저것 좀 보세요. 잭은 숨을 멈춘 채 창밖을 가리켰어요. 밤새 자란 콩나무가 하늘을 향해 끝없이 자라 있었거든요. 콩나무는 하늘 높이 있는 구름도 뚫고 위로, 더 위로 솟아 있었어요. 잭은 엄마가 말리기도 전에 콩나무를 타고 조심스럽게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잭은 어느새 구름 위까지 올라갔어요. 구름 위에는 커다랗고 멋진 성이 있었어요. 한 번도 구름 위에 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잭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성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진 잭은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쿵 발자국 소리만으로 바닥이 흔들릴 정도로 커다란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쿵 잭은 갑작스런 거인의 등장에 무서워서 황급히 커튼 뒤에 숨었어요. 커다란 식탁 앞에 거인이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거인이 말했어요. 아름다운 자장가 음악을 연주해라. 그러자 옆에 있던 황금 하프가 혼자서 딩딩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거인은 식탁 옆에 있던 황금 거위를 들어올려 이렇게 말했어요. 알을 낳거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거위는 황금알을 뚝 하고 반짝이는 알을 낳았어요. 잭은 커튼 뒤에 숨은 채 숨죽여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잭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노인이 마법의 콩이라고 했는데
사실이었네. 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랑 하프만 가져가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어. 거인의 숨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그는 식탁에 기대앉은 채 잠이 들었어요. 잭은 조심스럽게 황금거위와 노래하는 하프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뒤돌아서 콩나물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쿵, 쿵, 쿵. 성 안이 흔들리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누가 내 성에 들어왔느냐? 잭은 깜짝 놀라 심장이 쿵쾅쿵쾅 북처럼 울렸어요. 들켰다. 하지만 잭은 멈추지 않았어요. 미끄러지듯 콩나물을 붙잡고 끝까지 내려왔어요. 구름 위에서는 거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거인도 콩나물을 타고 내려오려고 했어요. 엄마! 도끼요! 엄마에게 도끼를 건네받은 잭은 급하게 도끼로 콩나물을 찍어서 싹둑 잘라버렸어요. 구름 위에서 거인은 화를 내고 있었지만 내려올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 구름은 바람을 따라 흘러갔고 더 이상 거인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날 이후 잭과 엄마는 집에서 굶주리는 일은 없었어요. 대신 맛있는 음식과 멋진 음악을 들으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성냥팔이 소녀. 옛날 새해가 하루 남은 매우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눈은 조용히 소복소복 내리고 찬바람이 오싹하게 골목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눈 덮인 거리 위로 작은 맨발의 소녀가 걷고 있었어요. 소녀의 바구니에는 미처 다 팔지 못한 성냥이 몇 개 남아 있었어요. 소녀는 힘없이 외쳤어요. 성냥 사세요. 따뜻한 성냥 사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바라봐주지 않았어요. 두꺼운 외투를 입은 어른들, 웃으며 뛰는 아이들, 모두 바쁘다는 듯 지나가기만 했죠. 소녀는 너무 추워서 집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성냥을 팔지 못한 채로 들어가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지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소녀의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가난에 지쳐 점점 더 차갑고 거칠어진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소녀의 발가락은 꽁꽁 얼어 붉게 부어 있었고 작은 손등은 바람에 갈라져 있었어요. 추위에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던 소녀는 바람이 덜 부는 골목 모퉁이에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앉았어요. 삶의 추위가 몸의 추위보다 더 깊게 스며드는 밤이었어요. 소녀는 너무 추웠어요. 손끝이 감각을 잃어가자 떨리는 손으로 성냥 하나를 켰어요. 칙! 그 작은 불꽃은 어둠 속에서 금빛처럼 빛났어요. 그 순간 불꽃 안에서 따뜻한 난로가 나타났어요. 불꽃은 부드럽고 따스하고
소녀의 두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아, 얼마나 따뜻했던지. 하지만 불이 꺼지자 난로도 사라지고 소녀는 다시 얼어붙은 겨울 속에 혼자였어요. 소녀는 또 하나의 성냥을 켰어요. 치! 이번엔 눈앞에 풍성한 새해 만찬이 펼쳐졌어요. 바삭하게 구워진 오리구이, 따뜻한 수프, 막 구워낸 빵이 향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어요. 소녀의 눈이 반짝였지만 불이 사그라지자 그 모든 것도 함께 사라졌어요. 소녀는 또다시 성냥을 켰어요. 치! 이번엔 눈부신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빛나는 초와 황금빛 장식들, 트리 아래 가득한 선물들. 소녀는 잠시 행복해졌어요. 그 불빛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불꽃은 너무나 짧았어요. 곧 꺼지고 트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소녀는 마지막 남은 성냥을 꼭 쥐었다가 켰어요. 치! 이번엔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소녀의 사랑하는 할머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단 한 사람. 소녀는 울먹이며 손을 뻗었어요. 할머니, 저 데려가 주세요. 여긴 너무 추워요. 너무 외로워요. 불꽃이 꺼지기 전에 할머니는 소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 품은 현실보다 더 따뜻했고 꿈보다 더 눈부셨죠. 그 밤 소녀는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하늘로 떠올랐어요. 아침이 밝자 사람들은 골목 모퉁이에서 차갑게 잠들어 있는 작은 소녀를 발견했어요. 그 손엔 불이 모두 꺼진 성냥대가 쥐어져 있었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휴, 이런. 어제처럼 추운 밤에.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소녀가 마지막 순간 얼마나 따뜻한 꿈을 꾸었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 속에서 평화롭게 떠났는지요. 하늘 위에서는 할머니가 소녀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조용히 속삭였을 거예요. 이젠 춥지 않단다, 아가야. 공작과 두루미. 햇살이 반짝이던 어느 날 숲속 연못가에 아름다운 공작 한 마리가 깃털을 살랑살랑 흔들며 걷고 있었어요. 공작은 자기 꼬리를 활짝 펴더니 거울처럼 맑은 물에 비춰보며 말했어요. 아, 이 깃털 좀 봐. 푸른빛, 초록빛, 금빛까지. 정말 예술이야, 예술. 공작은 깃털을 사르르 문질러 윤을 내고는 주변에 누가 자신을 보고 있나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얀 날개를 가진 두루미가 사뿐히 내려와 연못가에 앉았어요. 공작은
두루미를 힐끔 쳐다보다가 콧방귀를 뀌듯 말했어요. 어머, 넌 누구니? 깃털에 색도 없고 그렇게 하얗기만 해서 눈에 띄지도 않겠다. 나는 지나가기만 해도 다들 감탄하는데. 두루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꼬리를 펼쳤을 때 정말 아름답더라. 하늘을 날면서 보니까 햇살 아래서 반짝이는 모습이 참 멋졌어. 하지만 나는 하늘을 날 때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 하늘을 가르며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거든. 공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날 수 있다고? 정말? 와, 나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자 두루미가 말했어요. 너도 한번 날아보는 게 어때? 그 멋진 날개로 하늘을 나는 기분 정말 특별할 것 같아. 공작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날개를 퍼덕였어요. 크게 힘을 주어 벌려갔지만 푸드덕 공작은 몇 발자국만 앞으로 뛰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 나는 이 멋진 깃털이 너무 무거워서 날 수가 없어. 두루미는 다가와 조용히 공작의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너는 땅 위에서 누구보다 눈부시고 나는 하늘에서 자유롭고 우리는 서로 다른 멋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공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겉모습만 자랑했던 내가 조금 부끄러워졌어. 두루미는 미소를 지으며 넓은 날개를 활짝 펼쳤어요. 그리고 바람을 타고 하늘로 훨훨 날아올랐어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두루미의 모습은 참으로 멋지고 자유로웠어요. 공작은 그 모습을 고개를 젖히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자신의 화려한 꼬리를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는 하늘을 날 순 없지만 이 아름다운 깃털은 나만의 특별함이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멋이 있는 거구나. 바람이 살짝 불어와 공작의 깃털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햇살에 비쳐 반짝였어요. 그날따라 그 반짝임은 자랑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처럼 느껴졌답니다. 까마귀와 물병. 한여름 들판에 뜨거운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었어요. 바람은 뜨겁고 땅은 바삭바삭 말라 있었죠. 나무 그림자도 짧게 줄어들어 동물들은 모두 시원한 그늘을 찾아 숨었어요. 하지만 그늘을 아직 찾지 못한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까마귀는 검고 반짝이는 깃털을 가진 아주 영리한 까마귀였어요. 햇빛에 반사된 깃털은 반짝였지만 그의 날갯짓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까마귀는 헉헉거리며 지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죠. 어디 물 좀 마실 데 없을까? 까마귀는 목이 바싹 마른 채 들판을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잠시 후 한쪽 나무 아래에 놓인 낡은 물병 하나를 발견했어요. 병 안에는
물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까마귀는 날개를 퍼덕이며 기뻐했죠. 와, 물이다. 어서 마셔야지. 까마귀는 부리를 병 안으로 넣으려고 했지만 병의 입구는 너무 좁았고 물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부리가 안 닿아. 이대로는 절대 마실 수가 없어. 까마귀는 병을 기울여 보기도 하고 부리로 물병을 밀어보기도 했지만 물은 물병 바닥에서 찰박찰박 할 뿐 저절로 입속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까마귀는 지친 눈으로 물병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쏟지 않고 내가 마실 수 있을까? 순간 까마귀에게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근처에는 조그맣고 동그란 조약돌들이 바닥에 수북히 쌓여 있었죠. 그래, 돌을 넣으면 물이 올라오지 않을까? 까마귀는 하나씩 조심조심 돌멩이를 물병 안에 넣기 시작했어요. 톡톡. 조약돌이 쌓일수록 병 속의 물이 점점 올라왔어요. 결국 물병의 입구까지 물이 차올랐고 까마귀는 부리를 쏙 넣어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었답니다. 이야, 진짜 시원하다. 역시 사람은, 역시 까마귀는 머리를 써야 해. 까마귀는 시원한 물을 마신 뒤 몸을 한번 털고 푸드득 다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처음엔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길 잘했어. 물을 마신 까마귀는 들판에 부는 바람이 조금 더 시원해진 듯 느껴졌답니다. 햇님, 한림.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너머 작은 마을에 부지런한 엄마와 심성 고운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는 오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는 오늘 아랫마을에 일하러 다녀올 거야. 그동안 집 잘 지키고 있어야 해. 낯선 사람이 와도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는 커다란 소쿠리를 들고 조심조심 산을 넘어 아랫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일한 대가로 받은 따뜻한 떡을 소쿠리에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산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앞에서 으르렁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군. 내 너를 잡아먹어야겠어. 호랑이는 엄마 앞을 가로막았어요. 엄마는 깜짝 놀랐지만 떡 한 개를 꺼내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따뜻한 떡이야. 하나 줄게. 그러니까 제발 그냥 보내줘. 호랑이는 떡을 맛있게 먹더니 잠시 길을 비켜줬어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산을 하나 넘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고개를 넘으려던 순간 다시 나타난 호랑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또 떡을 꺼내 주었어요. 그러나 호랑이는 떡이 너무 맛있어서 고개 하나를 넘을 때마다 자꾸만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그렇게 계속해서 떡을 하나씩 주게 되었어요. 어느덧 엄마의 소쿠리는 텅 비어버렸고 더 이상 호랑이에게 줄 떡이 없었어요. 이제 줄 떡이 없어. 내가 다 줬으니 제발 그냥 보내줘. 하지만 호랑이는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떡이 없다면 널 잡아먹어야겠다. 그리고는 엄마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호랑이는 엄마 옷을 주워 입고 엄마 흉내를 내며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호랑이는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얘들아, 엄마다. 문 열어라. 오빠가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걸걸해? 그러자 호랑이는 꿀을 잔뜩 마시고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다. 문 열어다오. 이번엔 여동생이 말했어요. 엄마 손 보여줘요. 문틈으로 보인 건 까칠하고 시커먼 발톱 달린 손이었어요. 엄마 손은 이렇지 않아. 당신 누구야? 호랑이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굴뚝으로 쏙 들어가 방 안으로 뛰어내렸어요. 도망가! 오누이는 재빨리 집 뒤편에 나무 위로 도망쳤어요. 호랑이는 나무 아래에서 으르렁거리며 아이들을 따라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얘들아, 거기에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는 호랑이를 골탕 먹이려고 말했어요. 부엌에 있는 참기름을 손에 잔뜩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냉큼 부엌으로 달려가 손에 참기름을 잔뜩 바르고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참기름이 너무 미끄러워 자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우리는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재빨리 도끼로 찍으며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올라갔어요. 다급해진 오누이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어요. 하느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튼튼한 줄 하나만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황금빛 밧줄이 스르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그 줄을 붙잡고 하늘로 천천히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안 돼. 나도 올라갈 거야. 호랑이는 소리치며 하늘님, 나도 줄 내려줘. 나도 올라가게. 그러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신나게 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뚝! 알고 보니 하늘에서 내려준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썩은 동아줄은 호랑이가 매달리자 곧바로 끊어졌고 호랑이는 그대로 쿵!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뒤로 오누이는 하늘나라에서 햇님과 달님이 되었어요.
용감하고 의젓한 오빠는 햇님이 되었고, 다정하고 조심성 많은 여동생은 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는 낮에 밝게 떠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달은 밤하늘에서 조용히 빛나며 사람들의 잠자리를 지켜준답니다.